가슴 속 부산 동구에서 특별한 컨벤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주제가 심오합니다. 예술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다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술이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이번 컨벤션 행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사회참여예술 컨벤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회참여예술 컨벤션 뭔가 느낌이 딱 옵니다. 예술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과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예술 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 문화예술은 정말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민들과 축제의 장을 통해서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나게 이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시민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참 뜻깊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갖고 예술이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네. 아까 자갈치 아줌매도 그러셨잖아요. 어떤 민원이라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다. 네, 근데 예. 사실 부산이 당면하고 있는 이제 사회 문제 중에서 사실 이제 고령화, 우리가 초고령화도 얘기하지만 그다음 뭐 인구 감소, 해양 오염 뭐 늘어가는 빈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먼저 부산의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이런 사회 문제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볼게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 치유 사업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조금 길게 말하면은 예술로 마음을 치유한다 이런 사업인데요. 예, 예. 네, 부산에 혹시 75개의 마을건강센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 몰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예, 예. 네네, 그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이 마을건강센터가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마을에 모여서 서로 막 건강정보도 교환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이제 뭐니까 나오셔가지고 건강 체크도 해드리는 말하자면 어르신들의 건강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이 마을건강센터에 예술가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다양한 이런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고 계시고 이제 고립감을 해소하고 또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령층 외에도 사실 뭐 어떻게 본다면 택배 노동자라든가 뭐 콜센터 근무자, 뭐 사회복지사, 경찰관, 뭐 소방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이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도 저희가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그 아주 높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든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또 예술 활동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업군 그리고 많은 나이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 예술 치유 사업을 이제 병원 같은 곳에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암 환자 병원 이런 데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 마음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 삶을 긍정하게 되고 또 충만감을 돕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예. 예술은 사실 뭐 예술가들이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창작을 하는 창의성에서 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예술이 돌봄이나 복지, 환경 이런 사회의 여러 영역과 만나서 시민들의 이제 일상적인 삶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게 네네. 골자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네. 이번 컨벤션 프로그램 중에는 또 뜻깊은 게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예술적 실천 프로그램도 있다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네, 사실 뭐 기후위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예, 특히 예. 부산은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 그 오염이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고 또 심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탄소 배출량 감소라든가 도시의 이런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비치코밍 아트 캠페인을 저희가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는 지난 3월에 일본 대마도에 가서
일본의 청년들하고 부산의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쓰레기, 해양에 쓰레기를 줍는 걸 했는데 대마도에 왜 갔느냐? 대마도에 가는 쓰레기들의 대부분이 우리 부산에서 흘러가는 그런 쓰레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쓰레기를 주워서 또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강서구 가덕도에서 우리 지역의 장애, 비장애 예술인 그리고 부산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이제 포함돼서 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한일 시민들이 같이 비치코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짜 기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 비치코밍 외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부산문화재단이 이제 포용예술이라는 그런 이제 비전을 내걸고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콘그라운드에 있는 혹시 옹그루라는 공간을 들어보셨습니까? 저 수영구 망미동 쪽에 있는 비콘 그라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옹그루를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최초로 장애예술인 전용 창작 공간으로 조성해서 그 창작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이 장애 학생들이 이 움직임 활동들을 경험해서 무대에 이제 발표를 이번 컨벤션 이 기간에 29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술은 그 강력한 소통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는 28일과 29일에 부산 생활문화축제, 부산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이 동구 문화 플랫폼에서 열린다고요. 여기는 또 어떤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네, 저희가 매년 가을이 되면은 이제 부산 생활문화 축제를 따로 하고 문화예술 교육 축제를 또 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두 개의 행사를 이 사회 참여예술 컨벤션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부산 이제 곳곳에서 사실 문화예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80여 개의 전문가 단체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술교육, 체험이라든가, 전시, 활동, 오픈 토크, 시민 아카데미. 이제 이번에 특히 그 가족들이 유아를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또 장애예술 워크숍, 해외 교류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니까 정말 온 가족이 오시면 됩니다. 남녀노소 모두 오시면 됩니다. 진짜 그러면 되겠네. 네네. 그리고 이제 생활문화축제는 말 그대로 우리 생활에서 문화를 즐기고 축제의 장을 펼치자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생활문화 동아리들 악기를 연주를 하시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하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여 개 동아리들이 이런 그 행사에 참여해서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28, 29일을 꼭 동구 문화 플랫폼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문화센터나 문화원, 체육센터 등에서 이제 동아리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런 취미 동아리에서 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네, 이번 컨벤션의 핵심 주제가 예술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 위기,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적 고립, 세대 갈등 이런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이 문화예술을 만난다면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좀 다채롭고 즐겁고 행복한 방법으로 그 해결 방안을 실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 사회가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부산문화재단은 이런 이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문화예술의 이제 사회적인 중요성 이것을 이제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중요 메시지입니다. 네, 내가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또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컨벤션 준비하시면서 영화도 제작을 하셨어요. 제목이 산복인데 어떤 영화예요? 네, 산복이는 말 그대로 산복도로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는데 산복도로를 떠나요.
그러니까 부산은 정말 피난 시절 삼복도로에 많은 집들, 그 촘촘한 집들, 이제 그것으로 사실 상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화 삼복이는 올해 이제 생활문화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의 청년이 배우가 되어 참여하고 또 청년이 이걸 같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출신의 장영호 감독님이시라고 옛날 유명한 왕초나 오텔리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네. 찍으신 분인데 이분이 삼복도로 출신이십니다. 아,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향의 청년들하고 사실은 부산의 그 역사와 장소와 시민들의 삶이 담긴 그런 어떤 영화를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요.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한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시사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호응을 해주셨어요.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혹시 이제 영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컨벤션 마지막 날인 10월 3일에 저희가 부산 국제영화제 커뮤니티 피프에서 이 삼복이를 공식 상영을 합니다. 네, 근데 정말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부산의 모습을 이렇게 부산의 사람을 특히 그날 삼복도로에 계시는 어르신분들 한 30여 명이 다 오셨어요. 예. 오시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 동네를 또 우리 부산을 이렇게 담아주셔서 하여튼 그런 좋은 의도로 저희가 제작한 그런 부산 영화입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부산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문화를 정말 아끼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